사무실에서 누군가 하 하고 한숨을 쉬면 혹시 내 잘못인가 싶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시나요? 단톡방 답장이 조금만 늦어져도 내가 뭐 말실수했나 하고 카톡을 수십 번 올려보시나요? 남들은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일상인데 나 혼자만 모든 감정과 공기를 들이마시느라 퇴근하면 영혼까지 탈탈 털려버리시죠. 너는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 성격 좀 고쳐. 이런 말에 매일 밤 이불을 차며 자책하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 무조건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당신은 예민하거나 나약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남들보다 수십 배 뛰어난 초고성능 슈퍼컴퓨터일 뿐이거든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를 갉아먹던 이 예민함의 진짜 정체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고성능 뇌의 올바른 사용 설명서 5가지를 확실하게 얻어가실 겁니다. 지금 바로 충전 시작합니다. 평범한 평일 오후 2시, 사무실 안. 타자 치는 소리만 간간히 들리던 적막한 공간에서 대각선 자리에 앉은 동료가 갑자기 하 하고 짧은 한숨을 내쉽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이 소리는 그냥 백색 소음이거나 아예 인지조차 되지 않는 무의미한 소리입니다. 자기 모니터를 보며 엑셀을 치느라 바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의 등줄기에는 그 순간 싸늘한 식은땀이 한 방울 흘러내립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뇌가 초고속으로 회전하기 시작하죠. 방금 저 한숨 뭐지? 내가 아까 보낸 메일의 첨부 파일이 잘못됐나? 오늘 점심 먹을 때 내가 한 농담이 기분 나빴나? 아니야, 며칠 전부터 나한테 말 거는 횟수가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한 번 시작된 생각의 꼬리는 끊어질 줄 모릅니다. 동료의 굳은 입꼬리, 평소보다 강하게 키보드를 내리치는 소리, 심지어 모니터 너머로 느껴지는 미묘한 공기의 흐름까지 여러분의 온몸에 달린 센서가 미친 듯이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단톡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엔 크크크를 4~5개씩 붙이던 친구가 오늘은 단답형으로 이응이라고만 보냅니다. 누군가는 바쁜가 보다 하고 넘길 일을 여러분은 위로 스크롤을 끝까지 올려가며 자신이 말실수한 부분은 없는지 텍스트를 해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타인의 미세한 표정 변화, 목소리의 톤, 문자의 마침표 하나까지 전부 수신하고 해석하느라 하루를 보낸 여러분.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소파에 몸을 던지면 육체 노동을 한 것도 아닌데 영혼까지 탈탈 털려버린 듯한 지독한 무기력증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텅 빈 방 안에서 홀로 자책하죠. 나는 왜 이렇게 매사에 피곤하게 살까? 남들은 다 둥글둥글 쿨하게 잘만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멘탈이 개복치일까? 내 성격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 오늘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단호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매일 밤 이불을 참여하던 그 지독한 자책, 이제 그만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성격이 꼬이거나 소심한 게 아닙니다. 사회성이 부족한 것도 멘탈이 나약한 것도 절대 아닙니다. 심리학의 대가 일레인 아론 박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초민감자, 즉 HSP라고 명명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15에서 20%, 즉 5명 중 1명은 태어날 때부터 신경 시스템 자체가 남들과 완전히 다르게 훨씬 더 정밀하게 설계되어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1000만 화소 카메라와 1억 화소 카메라의 차이와 같습니다. 남들은 풍경의 전체적인 윤곽만 대충 찍어내고 산이네 하고 넘어갈 때 여러분의 뇌는 1억 화소의 렌즈를 달고 나뭇잎의 미세한 흔들림, 빛의 굴절, 심지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 한 톨까지 모조리 포착해서 뇌로 전송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배터리가 남들보다 3배, 4배 빨리 닳을 수밖에 없죠. 이제 프레임을 완전히 뒤집으셔야 합니다. 예민함은 고쳐야 할 불치병이나 극복해야 할 결함이 아닙니다. 남들이 그냥 둔감하게 지나치는 미세한 신호들을 모조리 읽어내는 경이로운 고성능 레이더입니다. 아프리카 밀림에서 침팬지의 눈빛과 아주 미세한 몸짓만으로 그들의 감정을 완벽하게 읽어내어 영장류학의 역사를 바꾼 제인 구달. 남들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간 내면의 가장 깊고 복잡한 감정의 층위를 섬세한 문장으로 길어올려 20세기 문학을 뒤바꾼 버지니아 울프. 이 위대한 천재들 역시 여러분과 똑같이 타인의 감정과 공기에 압도당하던 예민한 뇌를 가진 초민감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이 뇌는 결함이 아니라 환경만 맞춰지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훌륭한 고성능 뇌가
도대체 왜 일상에서는 우리를 스스로 갉아먹는 괴물로 변하는 걸까요? 뇌과학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머릿속을 아주 정밀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우리 뇌 깊숙한 곳에는 편도체라는 아몬드 모양의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의 유일한 임무는 외부의 위험을 0.03초 만에 감지해서 뇌 전체에 사이렌을 울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뇌 속에 설치된 화재 경보기죠. 보통 사람들의 화재 경보기는 감도가 보통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눈앞에 진짜 불기둥이 치솟거나 누군가 대놓고 멱살을 잡으며 위협하는 확실하고 명확한 위험 상황에서만 삐용삐용 하고 경보를 울립니다. 그런데 초민감자인 여러분의 뇌 속에 있는 이 화재 경보기는 감도가 최대치로 고정된 채 출고된 초정밀 화재 경보기입니다. 진짜 불이 나지 않았는데도 누군가 옆에서 담배에 불을 붙이는 작은 연기 하나, 주전자에 물이 끓으면서 나오는 미세한 수증기 하나에도 생존이 위협받는다고 판단하여 건물 전체가 떠나가라 엄청난 사이렌을 울려대는 겁니다. 원시시대였다면 여러분은 부족을 살리는 위대한 영웅이었을 겁니다. 풀숲이 아주 미세하게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듣고도 가장 먼저 호랑이의 접근을 알아채고 부족원들을 도망치게 만들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21세기 현대사회입니다. 우리 주변에 호랑이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의 초정밀 화재 경보기는 직장 상사의 짧은 한숨, 애인의 미묘하게 차가워진 말투, 단톡방의 알 수 없는 침묵을 호랑이의 습격, 즉 생존을 위협하는 사회적 추방의 신호로 오해합니다. 작은 마찰 하나에도 편도체는 즉각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을 쏟아부으며 심박수를 높이고 근육을 긴장시킵니다. 별일 아닌 것에도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이유, 바로 내 뇌의 경보기가 미친 듯이 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별일 아니라는 걸 머리로는 알거든요? 그런데 감정 통제가 안 돼요. 예민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하소연입니다. 맞습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그런데 왜 통제가 안 될까요? 우리 이마 쪽에 있는 전전두엽 피질은 이성과 논리, 합리적 판단을 담당하는 뇌의 사령탑입니다. 뇌의 팩트체크 담당자죠. 원래 정상적인 시스템이라면 편도체가 사이렌을 울릴 때 이 팩트체크 담당자가 출동해서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어이, 편도체, 사이렌 꺼. 이거 호랑이 아니고 그냥 고양이 지나간 거야. 부장님 방금 한숨 쉰 거 우리 때문이 아니라 점심 먹은 게 체해서 그런 거라고. 팩트체크 끝났어. 이렇게 진정을 시켜야 맞습니다. 문제는 초민감자의 편도체가 울려대는 사이렌 소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하고 압도적이라는 겁니다. 팩트체크 담당자가 진위 여부를 따져볼 틈도 없이 귀가 찢어질 듯한 120데시벨의 비상벨이 울려 퍼지면 뇌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원시시대에 눈앞에 호랑이가 나타났는데 잠깐, 저 호랑이가 배가 부른 상태인지 통계적으로 분석해보자 라고 이성적인 고민을 할 시간은 없습니다. 일단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거나 싸워야 하니까요. 그래서 편도체가 폭주하는 순간 우리의 팩트체크 담당자는 합리적인 판단을 멈추고 짐을 싸서 즉시 퇴근해버립니다. 이성을 관장하는 뇌의 전원이 강제로 꺼져버리는 거죠.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욱해서 상대방에게 쏘아붙이거나 반대로 머리가 새하얗게 얼어붙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집에 와서 후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아, 그때 왜 그 말을 못했지? 왜 그렇게 바보같이 흥분했지? 당신이 멍청하거나 나약해서가 아니라 그 순간 뇌의 이성 담당자가 도망가고 여러분은 철저하게 원시인의 뇌로 상황을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뇌 시스템의 구조적 결과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나면 그동안 주변에서 해왔던 위로나 조언들이 얼마나 헛소리였는지 깨닫게 됩니다. 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그냥 쿨하게 넘겨. 긍정적으로 생각해. 다 네가 생각하기 나름이야.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해봐. 솔직히 대답해보세요. 저런 조언들 단 한 번이라도 효과가 있으셨나요? 절대 안 먹혔을 겁니다. 오히려 나는 마인드 컨트롤도 못하는 쓰레기인가 하며 자존감만 더 갉아먹었겠죠. 당연합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비상벨이 미친 듯이 울리고 이성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퇴근해버린 마당에 생각과 의지만으로 감정을 통제하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건 마치 에어컨 리모컨을 들고 TV를 끄겠다고 미친 듯이 전원 버튼을 누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세게 누르고 간절하게 기도해도 TV는 꺼지지 않죠. 리모컨이 고장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약한 게 아닙니다. 애초에 주파수가 맞지 않는 틀린 리모컨을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박수를 뛰게 하고 불안을 만들어내는 편도체는 의지력이라는 말로 통제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심장이 뛰는 걸 생각만으로 멈출 수 없듯이 편도체의 경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다짐으로는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쳐 날뛰는 초정밀 화재 경보기를 도대체 어떻게 꺼야 할까요? 뇌를 생각으로 직접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몸의 감각을 통해서 뇌를 완벽하게 속일 수는 있습니다. 우리 몸과 뇌 사이에는 미주신경이라는 거대한 정보 고속도로가 깔려 있거든요. 몸의 상태를 평온하게 세팅해서 미주신경을 통해 뇌로 올려보내면 뇌는 몸이 이렇게 평온한 걸 보니 지금 안전한 상황이구나 하고 깜빡 쏘가 넘어가서 사이렌을 끄게 됩니다. 지금부터 고장난 TV를 확실하게 끌 수 있는 올바른 리모컨 5가지를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리겠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써먹으세요. 첫 번째 리모컨, 3초 블랙아웃입니다. 누군가의 날선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 가슴이 철렁하고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할 때 반사적으로 쏘아붙이거나 억지로 참지 마세요. 무조건 속으로 셋을 세며 딱 3초만 입을 다물고 멈추세요. 그리고 그 3초 동안 지금 신발 속에 들어있는 발바닥의 감각에만 모든 신경을 집중하세요. 발가락이 양말에 닿는 느낌, 발 뒤꿈치가 바닥을 누르는 묵직한 압력, 혹은 의자에 닿아 있는 엉덩이의 감각에 느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싶으시겠지만 이건 엄청난 뇌과학적 원리입니다. 불안은 항상 머리 위, 즉 생각으로 치솟습니다. 생각을 멈추려고 노력할수록 뇌는 부하가 걸리죠. 하지만 주의력을 정수리에서 가장 먼 발바닥의 물리적 감각으로 강제로 끌어내리는 순간 우리 몸의 이완을 담당하는 부교감 신경이 즉각적으로 켜집니다. 몸의 감각에 접속하는 단 3초만으로도 화재 경보기의 볼륨은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두 번째 리모컨, 바보 표정 짓기입니다. 불안하고 예민해질 때 우리의 얼굴을 거울로 본 적 있으신가요? 10중 8구 무의식적으로 이를 꽉 악물고 미간에 주름을 쥐고 눈에 잔뜩 힘을 주고 있을 겁니다. 이 팽팽하게 긴장된 안면 근육의 신호는 미주신경을 타고 곧장 편도체로 직행합니다. 주인님 얼굴 근육이 경직된 걸 보니 지금 진짜 맹수가 나타났나 봅니다. 라고 오보를 날리는 거죠. 이걸 역이용하는 겁니다. 혼자 화장실에 가거나 방에 있을 때 의도적으로 입을 살짝 해벌레 벌리고 이마와 눈썹의 힘을 완전히 툭 푸세요. 턱 관절에 들어간 힘을 빼서 약간 멍청해 보일 정도로 바보 표정을 짓는 겁니다. 얼굴 근육이 물리적으로 풀리면 미주신경은 즉시 뇌로 정반대의 신호를 보냅니다. 어라? 주인님 표정이 이렇게 바보같이 평온한 걸 보니까 지금 공격받는 상황이 아니네. 사이렌 꺼! 당신의 표정이 뇌의 경보를 해제하는 마스터키가 됩니다. 세 번째 리모컨, 사자처럼 천천히 움직이기입니다. 예민하고 불안한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행동이 굉장히 빠르고 허헉댑니다. 걸음걸이도 빠르고 문도 쾅쾅 급하게 열고 말도 와다다다 쏟아냅니다. 뇌가 항상 도망칠 준비, 즉 비상사태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몸도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빠른 움직임 자체가 다시 뇌에게 역시 지금 위급한 상황이 맞군 이라는 피드백을 줍니다. 완벽한 악순환이죠. 오늘부터 의식적으로 여러분의 행동을 한 템포 느리게 세팅하세요. 보폭을 넓히고 천천히 걸어보세요. 커피잔을 들 때도 휙 낚아채지 말고 천천히 여유롭게 손을 뻗으세요. 키보드를 칠 때도 호흡을 가다듬고 천천히 누르세요. 초원의 사자를 떠올려 보세요. 사자는 절대 허둥지둥 서두르지 않습니다. 위협받을 게 없는 최상위 포식자니까요. 당신이 의식적으로 천천히 사자처럼 움직이면 도망갔던 뇌의 팩트체크 담당자가 내가 통제권을 쥐고 있는 안전한 상황이구나 라고 안도하며 다시 출근 도장을 찍고 이성을 되찾게 됩니다. 앞선 3가지가 응급처치였다면 4번째와 5번째 리모컨은 여러분의 멘탈 배터리 용량 자체를 키우고 예민함을 압도적인 무기로 바꾸는 본질적인 체질 개선입니다. 4번째는 감각의 울타리치기입니다. 초민감자에게 가장 큰 배터리 소모 원인은 사람입니다. 일반인은 10명이 모인 회식 자리에서 자기와 대화하는 한두 명의 반응만 처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고성능 카메라는 그 자리에 있는 10명 전원의 표정, 억양, 분위기를 동시에 병렬 처리합니다. 에너지가 방전되어 영혼이 나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헛된 욕심을 버리고 의식적으로 감각의 울타리를 치세요. 다수결의 눈치를 보느라 억지로 나가는 의미 없는 동창회, 기만 빨리는 직장 동료와의 주말 약속을 과감하게 거절하세요. 여러분의 한정된 소중한 배터리를 아무에게나 무료로 나눠주지 마세요.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극소수의 내 사람들에게만 감각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나머지를 향해서는 철저하게 절전 모드 버튼을 누르셔야 합니다. 거절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신의 생존을 위한 필수 보안 조치입니다. 마지막 5번째, 레이더의 방향 전환입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차단해서 남아도는 이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고성능 레이더를 이제 어디에 써야 할까요?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이 1억 화소짜리 정밀 센서는 엉뚱하게도 타인의 시선과 기분이라는 쓸데없는 관역을 향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 레이더의 방향을 180도 돌려서 내가 진짜로 좋아하고 몰입할 수 있는 세계로 조준하세요. 글을 쓰는 것, 그림을 그리는 것, 복잡한 데이터를 엑셀로 기획하는 것, 식물을 키우는 것,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하는 것. 그게 무엇이든 당신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드는 그 일에 당신의 초민감성을 쏟아부으세요. 보통 사람들이 대충 이 정도면 됐지 하고 퉁치고 넘어가는 디테일의 허점들을 여러분의 예민한 뇌는 현미경처럼 완벽하게 잡아내고 끈질기게 파고들 수 있습니다. 이 고성능 센서가 타인의 눈치가 아니라 나의 일과 취미에 적용되는 그 순간, 여러분을 괴롭히던 그 지긋지긋한 예민함은 세상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소름 돋는 탁월함으로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세계 최고의 악기로 불리는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은 다루기가 무척 까다롭습니다. 온도와 습도가 조금만 안 맞아도 금세 소리가 틀어지곤 삐걱거리죠. 반면 동네 악기사에서 파는 5만 원짜리 합판 바이올린은 한겨울 밖에서 켜든 땡볕에서 켜든 대충 비슷한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온도와 습도를 정확하게 맞춰주고 연주자가 제대로 활을 긋는 순간 5만 원짜리 바이올린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깊고 웅장하며 영혼을 울리는 아름다운 선율을 뿜어냅니다. 그게 바로 명품 악기의 숙명입니다. 당신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잔고장이 많이 나는 불량품이 아닙니다. 주변의 온도와 타인의 시선이라는 습도에 너무나도 정밀하게 반응하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명품 악기입니다. 당신은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저 당신의 성능에 맞게 정확하게 조율할 대상일 뿐입니다. 오늘 배운 리모컨 기술을 잊지 마세요. 감정이 치솟을 땐 3초간 발바닥을 느끼고 혼자 있을 땐 바보 표정으로 긴장을 풀고 언제나 사자처럼 여유롭게 걸으세요. 불필요한 사람들에게 감각의 문을 닫고 그 에너지를 여러분의 성장에 쏟아부으세요. 나만의 완벽한 습도와 온도를 스스로 맞춰주는 겁니다. 더 이상 남들처럼 둔감해지지 못하고 둥글둥글하지 못한다고 자책하며 이불을 차지 마세요. 타인의 슬픔을 남들보다 100배는 더 깊이 공감하고 예술의 작은 디테일 하나에 남들보다 1000배는 더 크게 감동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능력. 여러분의 예민함은 약점이 아닙니다. 인생을 가장 풍요롭고 깊이 있게 만들어줄 여러분만의 가장 날카롭고 눈부신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밤은 그 위대한 능력을 가진 스스로를 다독이며 편안하고 고요한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방전된 멘탈을 지키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방전된 제작자의 배터리를 100% 충전시킵니다. 그때까지 나만의 속도와 감정을 온전히 지켜내는 편안한 한 주 보내세요.